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2월 27일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수급도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수도 비교적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역시 물가가 문제입니다. 뭐 전부 다들 이제 물가가 잡히고 그런다고 생각했었는데 지난 주말에 나왔던 개인 소비 물가지수, 그 PCE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다 뛰어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이 좀 굉장히 나이브하게 대처를 했고, 그 의도는 뭐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부동산만 죽일 수 없다, 모두 다 같이 죽자, 그런 얘기인 거죠. 앞으로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미국의 물가가 잡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고용이 좋은 거예요. 근데 빅테크 기업들은 고용을 자꾸 줄인다고 하는데 왜 고용이 좋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칩4와 관련되는 그런 그 정책들, 이런 것들이 다 미국으로 투자를 유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을 짓고 근로자들이 들어가고 한밭집이 성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미국의 물가가 잡히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경기는 쉽게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 돈들이 다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고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를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고용이 미국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쪼그라들고 걔는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전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각설하고 먼저 지표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PC예요. 전년비, 전년 대비해서는 어딥니까? 5.4가 나왔어요. 근데 어딥니까? 예상치는 5.0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전치는 5.3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잘 나온 거죠. 그죠? 자, 전월 대비에서도 보면은 그 어딥니까? 0.6이 나왔어요. 예상치는 0.5였고 저기 그 이전 지수는 0.2였는데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거죠. 서프라이즈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근원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나왔어요. 부담스러운 그런 저기 그 상황들이고,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지수는 20포인트 밀렸습니다. 뭐 코스닥은 1.42포인트 올랐어요. 하지만 수급을 보세요. 외국인 기관이 같이 셋업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에 공백이 생겨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환율이 오늘 급등했죠. 18원 20전 올라갔어요. 1323원. 야, 이거 뭐 아주 난리 났습니다. 그렇죠? 수급을 놓고 본다면은 외국인이 이제 매도로 돌아섰다라고 선언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상황이고요.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근데 금융투자는 우리가 그 빼고 보자 그거죠. 결국 오늘 그 지수를 뺀 것은 역시 외국인이다. 외국인,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코스닥은 뭐 크게 저기 그 변화가 없고. 자, 그리고 업종별로 움직인 걸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인덱스 매매를 했군요. 인덱스 매매.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인덱스 매매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인덱스 쪽에서 매도가 있었고, 그리고 저기 그 다른 쪽은 사긴 샀는데 그 지수를 받치기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 이제 저 20일이 꺾여 나간다. 그래서 단기 조정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단기적으로는 차트를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주봉도 마찬가지고, 주봉 확 밀려버렸네요. 월봉도 뭐 별로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됐죠. 결국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부터 시작해서 저기 그 제반 이동평균선들이 아마 60일이랑 만나서 밀집되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지지부진한 시장이 열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보험주들이 괜찮았죠. 하나생명, DB손해보험. 아무래도 뭐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움직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포스코 케미칼 뭐 그러고는 특별히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밀린 것은 가스공사, 미포조선. 미포가 너무 많이 밀렸어요. 큰일 났어요. 항공우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 참 밀려 내려갔고,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들이 좋았군요.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네이처셀, 카나리아 바이오, 오스임플란트, 다우데이터, 성일 하이텍, 에코프로 BM 등등 LNF도 있고 그렇습니다. 밀리는 것은 위메이드 맥스와 넥슨 게임즈, 위메이드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테마주들은 로봇들이 괜찮고 보험주들 괜찮고 그 정도가 움직인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눈에 띄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달러가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좀 목이 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제 원유가도 따라 올라오잖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환율이 급등했으니까 야 이게 1300원 넘어갔으면 이제 뭐 어디까지 갑니까? 1300원대 후반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리는 뭐 저기 그 내려왔고, 요즘에 금리 움직이는 거는 뭐 완전 관치금융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변심을 하게 되면 그럼 이게 좀 피곤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으면 다 악재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뉴스 몇 개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 장중 2400에서 깨졌다 회복했다. 원달러 환율 1320원. 결국은 이제 미국의 물가가 만만치 않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조금 있으면 이제 저기 그 미국도 FOMC가 있어요. 한번 보죠. FOMC에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지금 23일 남았습니다. 23일 12시간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4.5에서 4.75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베이비 스텝이 유력합니다. 베이비 스텝이 유력한데, 그런데 빅 스텝도 지금 계속해서 이 그 확률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어찌됐든 베이비 스텝만 하더라도 한미 간의 금리 차가 1.5, 빅 스텝하고 1.75가 된단 말이에요. 부담스럽죠, 그죠? 자, 미국의 자산운용사 올해 금리나 절대 없다. 증시가 너무 앞서간다.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 얘기가 미국의 자산운용사 프린시플 글로벌 인베스터스가 올해 금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의 하나의 저기 그 의견이긴 합니다. 강력한 미국 경제와 경기 침체 지연 가능성으로 인해서 2024년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타이트한 노동시장은 이전에 예측되었던 미국 경제의 3분기까지 경기 침체가 연말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타이트한 노동시장의 그 원인이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칩4 동맹이라든지 반도체 지원법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기 너무 안이하게 저기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미국 긴축 우려 확산에 삼성전자 등 대형주들이 줄줄이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해서 팔잖아요. 파는 이유는 이제 물론 단기적으로는 달러 약세 이런 것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근데 놓고 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 경제가 쪼그라드는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계속 수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자 긴축 우려 확산으로 일제히 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이거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를 얼마나 저기 더 촉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장중 환율 급등해서 1320원 돌파, 작년 12월 초 이후 최고치다. 킹 달러.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긴축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것으로 봐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환율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에 좀 더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주주 환원 바람에 자사주 매입 행렬이 있었는데 35%는 주가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저희 그 기간을 잘라놓고 보면 그래요. 기간 잘라놓고 보면 최근 3년간 자사주 취득 후 소각 비중은 11.8%다.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하지 않고 되파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재 매도 물량 오버행이 주가 발목을 잡았는데 자사주 취득에는 소각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자사주 매입이 원래 상법상으로는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어요. 상법상으로는 왜냐하면 그게 그 혼수 자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본 건전성에 그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자본시장법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사주 매입하면은 와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어요. 뭐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자사주 매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탁 옵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그 투자자들에게는 푼 돈이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한번 그 스탁 옵션 행사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십억, 미국 같은 경우는 수백억의 저기 이 옵션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그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 당연히 다 지금 그 캐시 아웃이 되는 건데 그걸 투자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저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렇게 뭐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얘기 나오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오늘은 워낙 저기 그 금융시장이 환율이 올라가고 하는 바람에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 말고는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 그래서 지수는 제가 볼 때는 3월 내내는 힘들다. 힘들다. 뭐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거는 환율이 올라가고 외국인이 판다면 그러면 다시 2200선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2200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이제 저평가 영역에 들어오지만 쉽게 손이 나갈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무튼 뭐 내일은 또 말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또 3.1절 하루 휴장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전략을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